지금까지 2차 전지가 계속 빠졌던 원인은 뭐냐면 전기차 성장성에 대한 의구심이었거든요. 그런데 HSBC 보고서에서 그 의구심이 너무 지나쳤다. 여태까지 그 2차 전지를 빠지게 했었던 그 논리를 한 방에 깨버린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자, 그럼 말씀하신 소부장에서는요, 좀 반도체 시장에 어떤 종목들에 관심을 좀 가져야 될까요? 일단 섹터별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가 소부장을 하면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한 3년 전에 삼성전자 굉장히 좋고 그럴 때 전공정 장비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공정이면 앞단에 들어가는 장비주만 하다가 최근에는 HBM으로 시작한 후공정 장비주들만 오르고 있습니다. 종목은 전공정 장비 치면 다 나옵니다. 그거 보시면 될 것 같고, 내가 지금 오르지 않은 전공정 쪽을 해야 될지, 지금 올라있는 HBM으로 화두가 되고 있는 후공정 장비 회사를 해야 될지, 최근에 팍팍팍팍 오르고 있는 후공정 장비 안에 들어가는 검사 장비를 만드는 회사를 해야 될지, 이게 지금 저는 화두라고 봐요. 그런데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제가 현장에서 매매를 하고 상담을 할 때 항상 생각을 하거든요. 오른 걸 제가 말씀을 드려요. 오늘 웬만한 종목들 다 신고가거든요. 지금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신고가가 지금 좋은 거니까 말씀을 드리면, 여기서 그 종목이 한 3일 옆으로 행보만 하면은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라면 저는 전공정 쪽을 보자. 왜냐면은 어쨌든 HBM이 아무리 대세긴 하더라도 디램 가격이 한 달 전부터 올라오고 있으니 전공정도 분명히 충분히 내년에 부담이 적고, 하이닉스가 내년 캐펙 숫자를 거의 10조까지 늘린다고 원래 예상은 한 6조에서 7조 정도 됐었거든요. 물론 거의 대부분이 HBM 쪽이긴 하지만 어찌됐든 캐펙 숫자가 늘린다면은 해볼만 하거든요. 그러니까는 전공정 쪽도 가볼만 하다라고 어제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움직이더라고. 오늘 하이닉스 최근에 콩콜, 삼성전자 콩콜을 보면 거기서 미세 공정에 들어가는 선단 공정을 집중한다고 했거든요. 그거는 당연할 겁니다. 아마도 선단 공정 쪽에 들어가는 장비 회사들, 증착 장비 회사들이 한 두세 군데가 있어요. 유진테크, 뭐 주성 엔지니어링, 뭐 여러 종목들이 있는데, 그런 쪽을 내가 보는 것도 어떨까? 종목은 많습니다. 많은데 항상 이게 나의 선택이 문제죠. 우리 투자자분들도 위대한 김자가 TV에 나와서 말씀드릴 중에 살면서 처음 들어봤습니다. 위대한이라 순간 위대한 하길래 저는 뒤에 오랜 버핏이라는 말이 나오는 건가 했을 때는 개인 투자자분들을 제가 17년 만나봤어요. 만나봤는데 종목을 두세 배가 나는 종목을 말씀을 드려도 6개월 안에 두세 배가 간다 치겠습니다. 그런데 열흘 있다 보면 없어요, 계좌에. 그거 왜 파셨어요? 그럼 열흘 동안 안 갔다 이거죠. 여기선 잘못을 가릴 필요가 없고 성향을 보는 거거든요. 네네. 성향을. 주식 잘하시는 우리 선배님들 보면은 후배들한테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야구를 할 때 안타는 잘 치니 홈런을 치고 싶니? 이런 식으로. 네네. 그러면은 이제 내 성향이, 저는 짧게 펀트를 대는 게 취미입니다. 그러면은 조금은 매매 플레이를 하면서 하는 거고, 근데 나는 장타, 홈런을 치고 싶으면은 내가 좀 리스크를 있더라도 기다렸다는 건가요? 오래오래 투자를 해야죠. 그런 식으로 내 성향을 파악하는 게 제가 보기엔 가장 먼저입니다. 부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전공정, 장비, 소재, 후공정 안에서도 장비 쪽이 있고 안에 검사 장비 쪽이 있고, 여기서 다 나눠져 있고요. 그리고 여기 조금 세밀하게 말씀드리면 최근에 신규 상장주가 있고요. 그 좀 오래된 전통 장비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안에 또 세밀하게 말씀드리자면 좀 디테일하게 가볼게요. 공매도가 높은 종목들이 있습니다. 최근에 좀 저번 주에 그 공매도 한시적 금지 이슈 나온 다음에 최근 매매 패턴으로 좀 나온 것 같아요. 공매도 잔고가 높은 회사들이 올라갈 때 변동성이 세지더라고요. 왜냐면 쇼커버가 당연히 들어올 테니까. 신고가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그 세 개의 조합, 주식 투자라는 것 자체가 기법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기법은요, 죄송한 얘기지만 기법이 아니고 교집합이거든요. 그 시장에서 공통된 생각이 모여서 같이 매매할 수 있는 교집합인데, 지금 교집합은 HBM, 그리고 장비, 공매도, 신고가, 이런 식 교집합이 형성이 되는 것 같아요. 거기서 이제 고르시는 거죠. 다 이제 어느 정도 추려졌어요. 내가 어떻게 살까? 그러면 내가 신고가인 거를 5일선 닿을 때 살까? 혹은 5일선 깰 때 살까? 우리 시간, 지금 시간을 통해서 고민을 하셔야 되는 거죠. 자, 지금 공매도 얘기해 주셔서, 그러면 공매도 한시적 금지 관련 종목들 좀 어떻게 피하면 되는지, 공매도 금지 상황에서 좀 어떻게 하는 게 유리한 투자 방법일까요? 일단 공매도가 이제 그 유동성 공급자 빼놓고 이제 아마 안 늘어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우려할 수 있는 부분은 그냥 굉장히 적어질 것 같아요. 적어질 것 같은데 아마 많이 보셨을 겁니다. 거래소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탭이 있어요. 공매도 통계라는 걸 따로 들어가시면 이 화면이 뜨고요. 여기서 공매도 거래 정보 이런데, 여기서 잔고에서 공매도 잔고를 소팅을 하시고 눌러보시면은 여기서 비중 탭에서 요 파란색 여기 있잖아요. 화살표 밑으로
내림차순 정리를 하시면은 종목별로 전체 시가총액 대비해서 공매도가 몇 프로 들어가 있는 소팅을 할 수가 있어요. 혹은 여기서 잔고 금액으로 소팅할 수 있어요. 코스닥 기준으로 제일 높은 거는 에코프로겠죠. 저는요, 이게 시가총액 사이즈가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그 절대적인 잔고 금액이 높은 거를 보는 것보다는 그것보다는 일단은 시총 대비해서 얼만큼 쌓여 있는지가 저는 조금 더 유의미하다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소팅을 하고 코스닥인데 뭐 얼마 전에는 에코프로가 더 높았어요. 에코PM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는 거죠. LNF가 일단 최근에 정렬된 기준으로는 6.9% 제일 높습니다. 그리고 에코프로, 휴마시스, HLB 뭐 이런 순이 있는데 요 중간에 요게 지금 바이오 쪽이고 그리고 보면은 2차전지 또 있고 네페스부터 시작해서 소부장이 시작이 좀 되고요. 더진 시스템 5G, 심텍, DDR5, 대전자로 2차전지 쭉 이렇게 있습니다. 뭐 거래소도 한번 볼까요? 리오프닝이 제일 많습니다. 호텔질러 롯데강원개발. 사실은 롯데강원개발은 원래 높았습니다. 이게 지금 이런 이슈가 있기 전에도 항상 탑이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부분이죠. 제주도에 이제 그 무사증 입국부터 시작해서 중국인 단체 관광객 온다. 이거 지금 오고 있잖아요, 지금. 근데 그 전에 강하게 떴었고, 제 기억에 한 7% 정도 됐었었는데, 어찌됐든 거래소에서 비중이 높은 섹터는 일단은 호텔신라, 롯데강원개발 같은 리오프닝. 그 리오프닝이 지금 왜 그럴까? 이것도 고민할 필요도 있는 거고.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지금 종목은 각자 공부를 하시기로 하고 만약에 리오프닝 종목을 지금 어떤 팩터 때문에 매수를 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아이디어 삼아서 비중 높은 거를 그 섹터 내에서 고르는 게 어떨까? 이유는 아마도 그 섹터가 올라올 때라면은 지난 9월 달까지의 시장에서 리오프닝 섹터는 중국인 단체 관광객이 들어온다고 이제 중국 정부에서 허가가 나올 때 강하게 한 며칠 올랐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롯데관광객 제일 세게 튀긴 튀었었거든요. 그런 식으로 공매도가 높은 섹터 종목은 그 섹터가 같이 움직일 때 가장 높은 변동성을 발휘하면서 세게 올라오는구나 라면은 일종의 매매 팁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똑같이 뭐 후성도 있고 SKC도 있고 이런 식으로 종목을 좀 미리 이게 높구나 정도. 근데 뭐 1%, 2%대는 좀 빼도록 하고요. 한 2% 후반대 3%대 정도. 종목으로 치면 한 양시장 합쳐가지고 한 40개 정도 되거든요. 3, 40개 정도 되니까는 요 정도 스터디하는 건 그렇게 어렵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좀 기억을 해보시고 좀 매매 활용하는 게 어떨까 싶고요. 그리고 전반적인 시장 부분이에요. 지난주 월요일 날 우리가 역사적인 날이죠. 134포인트가 한 방에 오르는 그 기염을 토하는 역사적인 통계치를 갱신한 그날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왜 그렇게 빨리 올랐을까? 일요일 날 오후에 발표했으니까. 뭔가 외국인들이 태세를 정비할 시간이 없었으니까. 일정 그때 7천억 샀습니다. 외국인이. 지난주 월요일 날. 어찌됐든 강하게 매수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 그리고 그 이후에는 너무나 강하게 매수했고 업종별로 봤는데 약간은 밸류에이션 높은 업종도 보이는 거고 외국 입장에서. 그리고 시장이 2,500선은 조금 부담스럽게 생각할 수 있는 거고 여러 가지 생각 때문에 장이 쭉 센 거죠. 제 최근에 가장 드는 생각 기본은 뭐냐면 너무 같은 단일 이슈에 너무나 많은 반응이 나와요. 그런데 막상 제가 주식을 보면은 그날 그 이슈가 나오더라도 그 다음날은 전날 이슈랑 전혀 상관없게 움직이는 게 지금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어제 이게 터졌는데 한미반도체가 실적이 너무 안 좋게 나왔는데 예를 들어서 그런데 그 이틀 동안 더 세게 올랐거든요. 그런 식으로 단일 이슈에 대해서 너무 흥분할 필요도 없고요. 그냥 주식은 원래 밸류에이션을 어느 정도 맞춰간다. 단 속도의 차이일 뿐. 지난주 월요일만 하더라도 134포인트 오르고 100포인트 오를 것 같았잖아요. 그랬는데 또 막상 보면 오르다 말았거든요. 4일 연속 빠졌어요. 5일 정도. 그러니까 막상 그리고 또 CPI 발표하고 나니까 지수가 그 수준까지 또 같이 올라온 거고 어느 정도는 맞춰서 가는 거거든요. 그거를 너무 급하지도 않고 너무 빠르지도 않고 이런 식으로 좀 중용에 좀 묘를 갖는 것도 개인적으로 일단 생각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초반부에 또 금리 내년에 뭐 이제 피벗 얘기해 주셨는데 금리 피크아웃 하면 성장주 기한하는 건가요? 어떻게 될까요? 제발 좀 갔으면 좋겠어요. 제발 갔으면 좋겠는데 그냥 편하게 이렇게 얘기를 할게요. 네이버 2023년도 실적 플랫폼 중에 네카오가 있죠. 2023년 실적 기준으로 포워드 퍼가 31배 정도 나옵니다. 그리고 카카오가 70배 정도 나와요. 그러면 일단 올해 실적 포워드 기준으로 FM 가이드로 소팅한 거고요. 그러면은 카카오 입장에서 만약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면은 밸류에이션이 좀 나은 쪽을 선택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저도 아직은 피벗이 기대되는 상황이긴 하지만 제로 금리가 아니고 내려봤자 4.5%. 뭐 이 정도 대일 거니까는 좀 고금리는 한동안 유지가 된다는 전제가 구독자분들이 맞다고 생각하신다면 너무 열광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여기서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인데, 그러나 너무 기초 체력과는 다르게 거의 박살난 주식들이 플랫폼 성장 중에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은 그 종목들이 만약에 밑에서 올라오기 시작을 한다면은 밑에서 올라오는 폭의 수익률이 꽤 높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가 한 5% 오를 때 그럼 지수가 거의 한 6, 70포인트가 오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종목들은 생각보다 30%, 40%. 그런데 막상 위에서 손실이 있으신 투자자분들은 마이너스 70%나 마이너스 65%가 되는 거죠. 근데 막상 들어가신 투자자분들은 수익률이 꽤 다를 수가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최근 시장을 봐서 개혁을 해보면 게임주가 그랬거든요. 기대감이 형성되는 요즘 시즌이고 게임주 분위기 좀 괜찮았죠? 나쁘지 않았습니다. 네네. 근데 그게 지난주에 G스타도 좀 있긴 있었고, 그리고 12월 달에 신작 발표, 내년까지 신작 발표 기대감도 있었고, 그게 맞았던 거죠. 밑에서 게임주도 올라온 폭이 굉장히 좋았어요. 근데 물론 요즘 한두 종목들은 실적이 좀 안 받쳐줘가지고 좀 다시 그 자리까지 내려오긴 했지만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매매도 5%짜리 이런 게 좀 답답한 대형주보다는 오히려 괜찮을 수 있으니까는 이런 피벗을 기대되는 일정 부분 구간에 게임도 있고요. 또 뭐가 있겠습니까? 바이오 보면은 90%, 95% 지금 장난 아닙니다, 지금. 그러니까는 그것이 발현될 수 있는 트리거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공매도 잔고 보니까 다 위에는 바이오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 종목을 한번 공부를 해보는 거죠. 바이오 공부는요, 현장에 있는 제 입장에서도 그 바이오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100%의 원천 기술을 다 이해는 못 합니다. 제가 박사가 아니고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공부하는 게 윤택하냐면은 과거에 어떤 뉴스, 과거에 어떤 거가 나왔을 때 그 종목이 상한가를 쳤는지 이거를 찾아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뉴스가 언제 나올 것 같은지 1월 달에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있잖아요. 네. 학회 있잖아요. 최근 2, 3년 코로나 기간 동안 바이오가 바이오답지 못했거든요. 학회도 앞서 있는 상황이고 그러면은 12월부터 어떤 회사가 참가를 하는지 이런 것들을 지금 11월 달에 공부를 해보고 8월 달, 9월 달에 움직였을 때요. 바이오 움직였을 때 학회 앞두고서 이미 한번 움직였거든요. 밑에서 올라온 폭이 또 엄청 크거든요. 약간은 여우가지 좀 주식을 좀 보긴 봐야 되는데 그리고 내가 이 종목에 승부를 걸고 끝까지 가야겠어 라고 하는 것보다는 죄송하지만 워낙 빠진 폭이 크기 때문에 다른 뭔가 중후장대한 굴뚝주들로 3, 40% 먹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상대적으로 내가 조금만 영민하게 조금만 좀 시각을 달리해서 고금리대 박살난 성장주들을 내가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시각을 바라보는 거가 있다면은 오히려 저 중간에 그 정도는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얘기를 좀 개인적으로 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그럼 지금 같은 장에서는 이제 올해 남은 것도 이제 한 달 반 정도. 지금 어떤 주식 사야 될까요? 시장이 더 간다면 당연히 반도체와 2차전에 갈 겁니다. 가는데 반도체는 아까 좀 자세히 말씀드렸어요. 2차전이 좀 잠깐 말씀드리자면 그러니까 요즘 요 지차전지 요동 많이 쳤잖아요. 그렇죠. 이제 뭐 끝났다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다시 오른다는 얘기도 있고. 저는 더 온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최근 뉴스만 좀 요약을 해드리자면 네. 최근에 강하게 올랐죠. 오른 이유가 HSBC 그 외국계 은행에서 투자회사에서 지금까지 2차전지가 빠졌었던 한 2달 동안 계속 빠졌던 원인은 뭐냐면 전기차 성장성에 대한 의구심이었거든요. 그런데 HSBC 보고서에서 그 의구심이 너무 지나쳤다. 2024년도에 전기차 보급률이죠. 지금 글로벌리 평균은 10% 정도 좀 넘는데 24년, 25년도까지 20%의 보급률이 늘어날 수가 있겠다. 성장에 대해서 의구하는 거는 너무 과했다. 이런 보고가 나왔고 그래서 삼성, SDI, LG에너지솔루션 목표가를 높였어요. 그 여태까지 그 2차전지를 빠지게 했었던 그 논리를 한 방에 깨버린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물론 그 전고점까지 올라갈 거면 판매량 혹은 출하량이 눈으로 보여야 될 겁니다. 그건 내년에 돼야 되겠죠. 그렇지만 일단 이런 다른 전망도 나오고 있다는 것 자체는 일종의 많이 빠진 거에 대한 반발 매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 이 정도 수준, 최근 올라온 수준을 유지를 하고 어느 정도 이렇게 유지가 된다면은 이 다음에 게임을 또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우리가 7월 달까지 세게 올라왔을 때 뭐가 올라왔습니까? 2000년대 셀업체만 올라온 게 아니죠. 장비도 올라왔고요. CNT 도전제도 올라왔고요. 그리고 기타 다른 동박도 올라왔습니다. 네. 그러면 내가 포트폴리오를 꾸릴 때 셀업체도 좋고요. 소재 업체도 좋습니다. 양극재 업체도 좋은데 물론 이제 어느 종목이 실적 가시성이 지금 높은지 왜냐면은 하이어프 롱거가 될수록 실적 가시성이 높은 것들이 추려질 거니까 그러면은 지금 시점에서 그런 것들 보는 거 과거에 좀 주식을 좀 하셨던 분들한테 누구야 예를 들어서 박 차장아, 그거 2000 올릴 때 나 오를 것 같은데 어떤 순서로 움직였니? 그럼 제가 이렇게 해야겠죠. 셀업체 갔다가 소재 갔다가 그 도전제 쪽 첨가제 쪽 갔다가 충전소 잠깐 갔었다가요. 그 중간에 리튬이 꼈었어요. LFP 배터리도 꼈었고요. 9월달에 봤으면 그림이 그려지거든요. 요쪽은 내가 차트 보니까 혹은 종목 보니까 너무 실적이 안 좋은 업체를 빼고 소팅해봐도 요 정도는 내가 기다려볼만 하겠다. 그리고
아직까지 상반기 7월달에 올랐었던 그 모멘텀이 깨진 게 없거든요. 거의 반토막 넘었거든요, 지금 딱. 그러니까는 그건 아이디어를 조금 확장해보는. 지금은요, 시장이 올라서 좋긴 하지만 개인적으로. 증거가 지고는 오르면 다 좋잖아요. 근데 너무 급하게 올랐어요, 지수가. 빠질 때도 이렇게 급하게 빠졌다가 오를 때 이게 지금 하루에 134포인트 오른 날이거든요. 그리고 4일, 5일 연속 내리 빠지다가 이틀 동안 거의 2400에서 2486포인트, 거의 80포인트, 90포인트를 이틀 동안 땡긴 거죠. 이 8, 90포인트, 거의 100포인트라는 부분을 이틀 동안 땡기는 거는 조금은 전 차라리 이때 장이 더 좋은 거죠. 이런 식으로. 이럴 때는 종목이 순환매가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지금 저도 상담을 해보고 힘들어하는 부분은 지금 내가 현금이 있는데 어떤 종목을 셀렉션할까 고민이 아니고요. 지금 내가 손실 나 있는 거를 어떻게 나이스하게 엑시트할 수 있는지 이 고민이 먼저거든요. 울린 종목 나이스하게 하려면 시장이 이렇게 움직여야 돼요. 올라갈 때 좀 천천히. 그러니까 이게 저는 현장에서 이게 아쉬운 거죠. 물론 제 발음대로 되지는 않겠지만 이렇게 올라간 부분은 공매도 한시적 금지부터 수급적인 부분 그리고 너무나 눌렸기 때문에 원위치로 가기 위한 외국인들 매수세 외국인이 조금 쉰다면은 지금 지수 때는 해볼만 하거든요. 통계적으로도 10월보단 11월이 낫고 11월보단 12월이 낫고요. 12월보단 새해 효과로 1월이 낫습니다. 이 시기에 정말 10월까지 여러분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도 힘들었고요. 짜증도 많이 났고 10월 달까지 주식 창을 꺼버리고 집에 가신 분들 많이 봤어요. 왜냐면 그때 기억 뉴스 기억해 보시면 역대급 반대 매매가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반대 매매가 좀 끝날 줄 알았는데 약간은 그 코리아 증시의 특이성 뭐 예를 들어서 과거에 S증권발 라더견 사태라든지 혹은 영풍재지 사태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조금 더 연장된 게 있었던 거죠. 어찌됐든 그런 여러 가지 사태들 때문에 10월 달에 집에 가셨던 분들, 집에 간다는 표현은 신용매매를 하다가 혹은 주식하기가 너무 전망이 우울하고 이렇게 줄줄 셀 때는요 정말로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열어보면 살짝 오르다가 아까 호가가 얇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팔지도 못해요. 웬만한 중소형주들은. 내가 팔면 새 호가가 무너집니다. 그러니까는 그냥 쳐다보고 있었는데 일단 이런 상황들이 지금은 조금 나아지고 있고 너무 급하게 오르긴 했지만 이게 옆으로만 행보하더라도 순환매들은 제가 보기엔 나올 겁니다. 예를 들어 조선, 뭐 철강 이런 중고장대도 한 번씩은 갔다가 이런 식으로 가야지 여러분 우리 투자자분들께서 좀 손실나 있던 것들이 좀 나올 수 있는 나이스하게 엑시트할 수 있는 이런 시장도 올 거거든요. 옵니다. 왜냐면은 항상 그렇게 봐왔었습니다. 10월 달에 제가 방송 나가보면은 다 끝났는데 왜 니들이 설명하고 있니? 이것도 많이 봤어요. 그러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세요. 지금 저점 대비해서 200포인트입니다. 그런데 지금 종목들은 안 올라와 있고 하이닉 신고가 나오고 있고 얼마나 소외받습니까? 이렇다 그래도 지금 주식을 포기하거나 그러면 안 되고요. 시장에서 쳐다봐야 됩니다. HBM 같은 거 신고가 막 쓰고 있는데 지금 이거를 쩌쩌쩌 못하더라도 내가 시장에 살아 있어야지 이것을 그 다음에 기회를 찾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말하다가 좀 이렇게 너무 갔는데요. 어찌됐든 그게 지금 최근에 아쉬웠다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방금 전에 이제 물린 주식 얘기해 주셔서 내가 물린 주식의 바닥은 좀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대부분 고객들, 투자자분들이 정말로 가격적인 최저점을 소위 물타기라고 하죠. 그걸 하려고 하십니다. 저도 인정은 하고요. 그런데 저도 주식을 하면서 단 한 번도 최저점에 성공한 적은 없었고요. 이런 적은 있어요. 그래도 좀 적당한 시기에 물을 타서 잘 빠져나온 적은 많았거든요. 어떻게 많이 했냐면은 그 관련주들 그러니까 테마주는 좀 빼더라도 뭐 예를 들어서 그래요. 그 철강 업황에 하겠습니다. 철강 업황에 있는 종목들이 다 같이 오를 때. 다 같이 오를 때는 내가 물린 그 종목도 일정 부분 어느 정도 바닥을 이어서 돌려왔거든요. 그러면은 그때 정도에는 내가 물을 타보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좀 약간 승부가 좀 필요한 부분인데 저는 매매할 때 만약에 물을 타면은 추가 매수를 하면은 매수 원금의 2배를 매수를 하라고 말씀드리거든요. 그래야지 그 기술적 반등을 나오더라도 잠깐만에 내가 엑시트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그 얘기를 계속 드리지만 대부분 분들이 못합니다. 그러면은 바닥은 내가 확인한 걸 가지고 내가 마음 편하게 있고 차라리 그때의 주도주를 매매하는 게 어떨까라는 게 차선책인 것 같아요. 항상 그렇게 저 현재 상담하고 말씀을 드렸지만 10분 중에서 한 분만 실행을 하셨고 100분 중에서 대여섯 분만 하신 거고 나머지는 못했습니다. 내가 지금 다른 것도 손실나는 게 많은데 어떻게 2배를 다 해? 대출을 했던 뭘 해서 끌어와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어렵죠.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남은 현금을 가지고 좀 네. 주도주를 매매하자라는 게 맞을 것 같고 업황 바닥은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최근에 그런 징후가 게임주에서 좀 나왔었고요. 그리고 바이오에서 좀 나왔었고요. 네. 이게 한 두어 달 전에 다 있었던 현상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나왔을 때는 대부분 피벗에 대한 징후가 미국에 나왔을 때부터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걸 본 다음에 매매도 해볼 만한 거죠. 그리고 코인도 좀 오르잖아요, 요즘. 그러니까 위메이드라든지 코인 관련 섹터들 막 움직이고 있고. 네. 이걸 느끼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제 아무리 우리가 얘기를 하든 안 돼요. 내가 봐야 되거든. 지금 말씀하신 거면 게임이나 바이오 같은 경우는 좀 바닥을 찍었다고 보시는 건가요? 그렇죠. 일단 어느 예를 정도는 들면 나왔는데. 뭐 그럼 예. 대형주 게임주 하나만 띄워놓고 좀 네. 바닥이 어디라고 보시고 다시 바닥으로 갈 가능성은 없는지도 한번. 그러면은 뭐 가장 최근에 좋았던 크래프톤이죠. 네. 이렇게 돼요. 네네. 차트 보시면은 지금 크래프톤을 제가 기억하는 건 과거에 좀 주봉으로 좀 길게 볼게요. 처음에 상장했을 때 24만 원까지 갔었는데 네. 이게 지금 배그죠, 배그. 배틀그라운드. 단일 게임 이슈 때문에 쭉 빠졌다가 그래도 이익률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회사예요. 이걸 다시 일봉으로 바꿔서 최근에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실적 발표하고 난 다음에 네. 이익이 굉장히 많이 나와가지고 지금 저점 대비 15만 원 대비해서 5만 원이니까 굉장히 많이 올라왔죠. 그리고 올해 고점 부분에 다 왔어요, 지금. 그러니까는 이쪽 때, 이럴 때, 바닥권에 돌릴 때, 이때는 펄어비스 돌렸고, NC소프트 돌렸고, 다 돌리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그런데 여기서 조금 온 김에 좀 약간 확장해서 말씀을 좀 드리자면, 지금 이때 시즌 내에 왜 크래프톤이 더 많이 올랐을까죠? 과거에는 NC소프트도 많이 올랐었고, 혹은 위메이드 같은. NC소프트 한번 볼까요? NC는 좀 어때요? NC는 상당히 약합니다. 바닥권 봤을 때, 이거는 차트 봤을 때는 아직은 좀 기다려보자가 될 거고요. 강한 쪽으로 돌리는 모습 보여야지 한번 보는 건데, 네네네. 이게 지금 차이가 이 두 가지의 차이는 딱 한 가지입니다. 실적입니다. 실적. 지금 11월 15일, 11월 중순까지 3분기 실적 발표를 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이 시즌에는 실적이 되고 안 되고의 종목들이 굉장히 강하게 워킹을 하게 됩니다. 이 시즌 앞으로도 이제 내년 2월, 5월, 8월, 11월이 되겠죠. 3개월 후 테니까. 그 시즌 전후에는 무조건 실적을 챙기시는 게 맞고요. 그리고 지금 지났잖아요. 3분기 실적 시즌이. 다 끝났습니다. 지금부터는 내러티브 모멘텀으로 갑니다. 조금은 뉴스가 많이 나오는 종목. 그리고 가시성이 있는 종목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크래프톤이 안 간다 이런 말씀보다는 조금 쉴 수도 있다. 대신에 다른 조금 뭐라 그럴까요? 좀 가벼운 혹은 P2E 같은 코인에 연관된 종목들이 조금 더 갈 수 있다는 거죠. 지금은. 시즌별로 좀 매매 전략을 달리 세우는 것도 답이 될 수 있고요. 뭐 이렇게 저희 바닥 얘기하다 여기까지 넘어오긴 했는데 좀 대부분 종목들 다 빨리 좀 바닥치고 올랐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럼 바이오는 바닥 어떤 걸로 좀 볼 수 있을까요? 바이오는 지금 오늘요. 이게 제가 특이하게 본 거는 뭐 추천 개념은 아니고요. 레오캠 바이오라는 종목이 있어요. 네. ADC라 그래서 이렇게 올라오는데 얘가 지금 대부분 라이센스 아웃부터 시작해서 일정이 되게 많아요. 많은데 이게 수급이거든요. 네. 보시면 대부분 이런 종목들의 바닥을 찍고 올라오는 매매 플레이의 경우는 외국인들보다는 기관 투자자가 세게 들어올 때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세게 많이 들어. 11만 주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만약에 내가 어떤 바이오 종목을 고른다고 할 때는 약간은 기간 플레이를 좀 보는 게 좋고요. 그럼 장 끝나고 보는 게 아니고 어떻게 알아? 그러면은 오늘 것만 제가 좀 볼게요. 그리고 봐서 여기서 코스다로 바꿔서 장중에 소팅이 나오거든요. 10시에도 볼 수 있어요. 네. 그러면 내가 오늘 바이오를 좀 매매해야겠다 싶으면 하나씩 눌러보는 거죠. 눌러보면서 오늘은 셀트리온 헬스케어 많이 들어왔네. 네. 뭐 이제 차트 한번 볼까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뭐 이쁘게 돌리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조금은 지금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이제 합병 이슈가 좀 남아있고 그리고 요즘에 뭐 유플라이마부터 시작해서 바이오 시밀러 쪽 실적 잘 타고 얘기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이벤트들 남아있으니까 지금 시장에서 우리를 그렇게 힘들어 했었던 과거에 나를 너무 힘들게 했었던 셀트리온 그룹주들이 합병 이슈 앞두고 나서 좀 움직이고 있고 실적도 괜찮다더라. 네. 뉴스 보시면 나오니까는 이런 식으로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네. 좀 계속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